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도 훈풍이 불어든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불을 켜낸 채로 이 상승불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도 1%대 상승률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견인하는 것에는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중심이 될 겁니다. 간밤에 미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에까지 훈풍이 불어들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까지 모멘텀이 되면서 증시 분위기까지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어닝 미스였지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함께 좀 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오후장에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단쇼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님이 1시간 동안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문의가 더 편하신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출석 체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제비츠님은 아까부터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봄날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연희미니 파파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흰색을 입어서 그런지 화사하다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곰지말님도 와주셨고요. 레제비츠님께서는 서진 시스템 들고 와주셨네요. 네, 서진 시스템도 이따 시간 되는 대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러브스기님 안녕하세요. 서단계 1년차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도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단쇼 찾아주신 만큼 저희가 또 꼼꼼하게 1시간 동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좀 기분 좋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 시장이 잘 가고 있고 최근에 또 테슬라를 향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면서 이 전기차를 향한 투자 심리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자동차 전반적인 섹터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잘 가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드리면 23년도에는 자동차 산업이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개화가 되면 전동화 산업으로 개화가 됩니다. 즉 전기차가 개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IRR법에 의해서 전동화 친환경 자동차들이 성장을 시작하는 그 첫 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침투율이 미국이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산업 시장이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 1등 자동차 산업에서 전동화로 침투율이 빠르게 시작이 되면 기존 엔진 자동차 말하는 건 내연기관 자동차에 그만큼 점유율이 빠지겠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뀐 게 지금 오래됐는데요. 자동차 시장에 대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2016년도 실제로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부터 시작해서요. 중국은 그전부터
여러 가지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 말고 배터리라든지 전동화 친환경 관련된 회사들이 기업들이 급성장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기차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로 바뀌니까 그러면 공부를 거의 안 하신 분들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니까 그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전기자동차 핵심은 배터리구나. 그럼 배터리 기업을 사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계속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뀔 때 자동차 부품주, 엔진차의 부품주, 즉 내연기관차의 부품주랑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안 되고, 물론 많이 빠지면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건 가능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재벌이 1, 2, 3 재벌이 다 집중적으로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 진입하고 있는 이제 패러다임 자동차 바뀌는데, 그게 배터리 셀 회사나 부품이 아니라 셀 소재 회사를 투자하라고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 그래서 소재 회사는 30배씩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셀 업체도 10배씩 5배씩 올랐습니다. 하다못해 전기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드는 테슬라는 수십 배가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크게 흐름이 바뀐다는 거, 시대 흐름이 바뀌는 꼭 인지를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죠. 지금에 늦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이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 시작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거 말고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작년부터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많이 좋게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을 매출이나 여러 개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나 우리 1등 자동차 회사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4분기도 그렇고. 그럼 올해 한 1분기 정도까지, 2분기 정도까지는 상반기는 실적에 대해서 문제없이 괜찮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차조차도 안 팔리는 시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번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반도체 부분은 2,700억 영업이익이고 하이닉스는 1조 7천억 손실이 나 있죠. 영업 손실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미리 다 할 수 있는 거죠. 21년도 초, 20년도 말 21년도 초에 상반기에 제가 숱하게 핸드폰 부품주라든지 야티 사지 말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반도체 가격이 21년도 비해서 반타작 날 거다. 심각하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도체 주식을 21년도 슈퍼 사이클 해가지고 2020 초반에도 많은 전문가들 두고 애널리스트로 좋다고 그래서 수혜고 고성장 그것도 계속 빠졌죠. 그죠? 디램 가격이 반타작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마찬가지 그때부터 하자면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자동차들은 올해 상반기 정도 실적이 괜찮고 그 이후부터는 차별적으로 실적이 기존 내연기관 차만 고집하는 그런 회사들은 계속 실적이 나빠지는 그렇게 갈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중고차를 사도 비싸고요. 중고차를 1년 자동차 타는 것도 그냥 새 차 가격으로 줘도 안 판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가격이 비싸게 팔렸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오히려 벤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대기아차는 좀 잘 팔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현대기아차도 하반기부터는 성장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럼 심각하게 전동화 자동차 빠르게 진입하지 않고는 판매 증가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도체처럼 대응을 못하면 그만큼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오른다고 자동차주를 그냥 부품주도 사고 이것은 수용도 못하는데 물가에서 물놀이 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물가가
저희 행락철에 물가에 가서 놀면 되는 거죠. 안전한 거죠. 수영 못하면 행락철에 걸로 가지 말고 산에 가서 놀면 됩니다. 안 빠져 죽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모르면 주식 안 하면 되지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미래에 1, 2년 뒤에 업황을 보고 거기에 나빠지는 업황들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단 1초도 보유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야 개인 투자의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전망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질 수도 있다. 물론 IR 대응을 미국 대응 잘하면 그럴 수 있지만 보세요 한번. 자, 편남을 이렇게 보면 주식은 다 나옵니다. 내가 분석하지 않더라도 애널리스트가 고급 애널리스트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분석을 다 해놓은 거 좀 이것도 틀립니다.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를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매출액입니다. 자, 10조 매출액에서 보시면 자, 147조 8,428억이네요. 자, 147조 올해 작년 142조. 자, 그다음에 작년도 9조 8천억 영업이익인데 올해는 10조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망은 비슷하게 증가되진 않죠. 이익이 비슷합니다. 1%. 자, 그러면 매출도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3%인데 이거 못 낼 걸로 저는 봅니다. 업황이 계속 이제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차질을 하지 않으면 살 사람 올해 다 사니까 상반기에. 그럼 경기 침체도 시작되고 그러면 당연히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죠. 그럼 2019년도 이렇게 이제 100조에서 이거 많이 40% 늘었죠. 이만큼은. 그런데도 주식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게 많은 거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미국의 자동차를 하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25년도 정도야 양산에서 거기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가서 어느 정도 아직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봐야 되지만 판다 하더라도 양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친환경은 GM이라든 포드라든 스텔란트 이런 회사들이 많이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현재 실적 좋다고 보면 안 되고 주식은 미래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고 기아차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매출이 5%, 4%밖에 늘지 않죠. 그 다음에 현대위안 엔진 만든 회사는 올해 5% 비슷해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특별히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주가도 보면 이렇게 현대차다. 자, 2014년부터 2008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엄청 수혜를 받아서 올라갔다 계속 내려가서 요때 당시는 올라갔지. 2020년부터 이것뿐만이 다 올라갔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그래도 요때 올라갈 때는 막 위에서 아마 물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동학기업 초보자에 많이 와서 자동차 실적도 없어서 못 산다 그래서 막 사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죠? 아직도 28만 9천 고점 대비하면 30% 빠져 있습니다. 대다수 그렇지만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주가가 고점에 회복하고 올라간다는 그만큼 이상의 실적을 현재 실적, 사상 최고의 작년 실적을 돌파를 해줘야만 되는 거죠. 추세죠. 그래야만 이거 돌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마찬가지,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도 여기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추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다시 88,000, 9만 이상 가려면 자동차 훨씬 더 많은 게 잘 팔려고 해야 되는데 아직 못 갈고 과거에 보면 2013년 끝없이 빠졌죠. 이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빠지지는 않더라도 올라가는 제한적이다. 자동차 부품은 지금 잠깐 좋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를 살 게 아니라 자동차주를 살 게 아니라 관심도 벗어 던지고 사고 싶으면 배터리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죠. 보시면 82만 8천 지금 10% 정도밖에 안 빠져 있습니다. 21년도 고점에 현대차는 28만 30% 빠져 있지만 그러면 이게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가치가 이게 훨씬 더 비싼 겁니다. 성장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미래는. 그래서 보시면, 고평가, PER, PBR 가지고 계산해서 이게 고평가라고 이게 현대차 6배, PER 6배밖에 안 되니까 올해 예상 실적에, 그리고 삼성 SDI는 30배가 되니까 이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을 창출해 줘야 됩니다. 수익을 창출해 주지 못하면, 계속 수익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쇠퇴하고 도태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놓치고 지금 현재 비싸니 싸니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IMF 때부터 100배 이상 올라온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없는 분 많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배당 못 받는 사람 대다수죠. 외국인들은 거의 배당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은 건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고성장이잖아요. 보시면 SDI는 올해도 작년 20%씩 계속 성장하고요. 영업도 성장하잖아요. 앞으로도 미국 시장의 수혜를, 미국 시장이 앞으로 최소 5배, 10배가 성장하는데 이 회사 그대로 수혜를 받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조만간 아마 SDI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이 82만 8천 돌파하고 또 100만 원대 갈 거예요. 그죠? 그럼 100만 원대 가면 또 비싸다고 사람들은 안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니까 비싸도 없고 300만 원 또 비싸고요. 500만 원 또 비싸요. 그 액면분할 하니까 5만 원대로 하니까 다 싸대요. 그죠? 이게 주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가 확실한 것에 집중, 고성장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자동차주, 부품주, 세트업체, OEM 업체 전부 다 저는 보유 금지를 하는 게 좋다. 일반인들은 단타도 하지 않는다. 10% 보고 수익 매매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가서 물려도 된다. 2차 전지를 가서 물려라. 지금이라도.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빔이 18%또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 포스코케미칼 급등하고 오늘 에코프로 급등하고 삼성 SDI 아직도 멀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몇 배는 기본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한 주라도 더 모아가는 게 올해 장과 앞으로의 주식 인생에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2차 전지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면 2차 전지주를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우선은 관심을 제외해보자 이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동차주를 관련해서 수익을 갖고 가고 싶다 하면은 2차 전지주들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기 한국전자인증이요. 네. 7,6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네네. 이거 원금이나 좀 올라올까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 드렸어요. 아, 네. 그러면 원금까지 갈 수 있을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네. 네, 전문가님 한국전자인증 7,600원이 평단가고요.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우선은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요즘에는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원금을 코앞에 두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7,600원까지 원금 회복 가능해 보일지 진단해 주세요. 네, 22년도 작년에 샀다가 아마 물타신 것 같아요. 7,600원이면 최근 들어서 간 가격이 작년도 9월달이 최고가 7,500원이기 때문에 7,600원이 10%면 아마 위에 좀 샀다 물타신지 않은가 아니면 계속 내려올 때 사서 기다리는 것 같고요. 이번에 목표가 근처에 왔기 때문에 물론 추가 상승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이게 전자인증 이제 뭐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수익도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이쪽은 마진율이 아주 적어요. 솔루션 회사들은 마진율이 작기 때문에 테마처럼 움직입니다. 그럼 이 주식이 이 기업이 동사가 작년 9월까지 4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이제 작년 한 50억대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올해도 비슷합니다. 크게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럼 50억인데 50억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시가총이 1,200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30배 되죠. 20배, 30배 정도 되는데 이쪽 분야들은 사실은 이제 마진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 17배 이상을 이익에 17배에서 주면 적정 주가라고 보기 때문에
보시면 자, 영업이익률이 5%, 6% 이러잖아요. 평상시 5%, 7% 많아야 8, 9%. 그러면 이익이 아주 낮은 회사들이죠. 이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익 자체를 보면 컨센서스 보시면 여기 삼구전자인증을 보면 55억 21년도 작년도 비슷하고요.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쪽 분야는 그냥 테마식으로 좀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적정 주가 지금 현재 보다도 한 50% 정도 고평가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평상시에 뭐 과거부터 여기 2015년부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테마처럼 움직였을 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럼 한 달 정도만 이것은 보유할 수 있는 기간 한 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제 한 달 컷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올라갔다 빠지죠. 한 달 갔다 빠지죠. 요거 한두 달 요게 있잖아. 요것도 한 달 급등했다 또 빠졌죠. 이번 지난 1월달 급등했죠. 2월달 못 간다는 거죠. 2월달 다시 여기 목표가 갔으니까 7,000원 내외. 다시 내려와서 한 5,700원, 5,800원 이렇게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다음번에 올라가면 목표가가 한 8,7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움직일 걸 보여요, 앞으로. 6,000원 정도에, 6,000원 내외에서 한 9,000원 내외까지 움직이면, 그럼 그때 9,000원 정도 내외 갔을 때 팔면 7,600원이니까 한 뭐 1, 20%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본전 정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으시면 단가는 최소한 7,000 이하로 맞춰야만 현재 가격적으로 맞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 5,600원 정도 이하 왔을 때 그때 물을 타야 되겠죠. 10% 갖고 있어 그때 10% 사면 단가 낮아야 그러면 이익 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테마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하고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는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이 계속 있을 때 그때 사놓고 몇 달 한 6개월 기다린 생각하면 훅 올라가요. 그죠? 테마주. 그러면 그때 올라갔을 때 이익 내고 나오는 겁니다. 늘 똑같습니다. 보세요. 항상 그렇죠. 사놓으면 올라가면 팔면 되잖아요. 계속 행보하고 있으면 사놓고 있다가 몇 달 한 6개월 지나면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팔 때는 아니고 보유했다가 다시 8,500원 정도 목표가 드릴 테니까 그때 가면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6,000원, 5,600원 정도 오면 추가 매수해도 되고요. 이익을 나는 회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6,300원 깨지면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300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뭐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 2주 동안은 행보를 못 갈 수 있지만 그 이후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한 5월 정도 이내에 한 8,500원 이상 가면 그때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국전자 인증 그래도 올해 들어서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최종 목표가 8,500원으로 설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 한국전자 인증을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이 토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받으면서 작년에도 빵 떴다가 그 다음부터는 주가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보유해 보면서 8,500원까지는 노려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레제비치님께서 보내주신 서진 시스템이고요. 16,64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드디어 본전을 넘었다고 남겨주셨고요.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면 될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5G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최근 들어서는 5G 관련 종목들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이제 약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셨는데 이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금만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약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수익을 갖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이제 5G 관련된 주식들은 실제로 19년도까지 많이 이익을 냈습니다. 이제 5G가 본격화되면서 그랬는데 20년도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들어가서 공사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뭐 집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정체된 상태적 그냥 이제
정체되고 아니면 장비가 납품이 안 되고 막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21년도 이제부터 좀씩 나아져서 전반적으로 올해 5G는 전체적으로 장비 매출이 좀 더 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5 시대는 거의 끝나는 끝물이다. 우리가 저도 5G 폰을 썼는데요. 대다수 뭐 인프라 구축은 거의 완비된 상태고요. 거의 80%까지 거의 장비도 납품이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장비라든지 전차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고요. 그럼 이 서진 시스템은 5G 장비 말고도 자동차 부품 관련 전기차 부품도 있으니까 저 베트남 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그는 조금 더 성장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보다 전체 매출도 늘어나고 전체 늘어날 걸 보여요. 동남아 공장에서 거기서 생산이 된 걸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나아질 걸 보이는데 이 주식은 결국 통신 관련돼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작년까지는 주로 500억대 나다가 작년 400억, 올해는 1000억대로 가면 주로 그 이후에는 봐야 안 들어가니까 이 고점을 뚫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고점이 2020년도까지 5G 이제 전체적 5G 하면 실적 좋다 해서 엄청나게 주가는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 6,300억인데요. 1000억 정도를 이 영업이익을 내도 지금이 적정 주가입니다. 통신 관련되는 기존 10배가 아니라 8배나 6배 정도 줘도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엔 또 5G가 안 되면 다 끝나잖아요. 또 장비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비슷합니다. 장비 업체들은. 반도체 같은 게 이제 주로 장비가 납품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장비 납품이 잘 안 되고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장비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럼 적자가 더 나오고 막 그런 거죠. 5G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이건 조금 더 업황이 조금 다른데 KMW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20년 코로나 초보자 때문에 올라간 거고 실제로는 20년도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럼 이때 19년부터 계속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관심을 벗어나야 되는데 내려왔다고 해도 끝없이 안 가잖아요. 그럼 지금 많이 가격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많이 내려와 있지만 앞으로 미래가 나빠질 게 뻔히 보입니다. 5G가 장비 다 납품 다 끝나면 과거에도 항상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초보자들은 이렇게 과거 2007년도죠. 통신 새로운 거 들어가 장비가 적자까지도 갈 정도로 나빠져서 계속 안 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게 들어가면 또 올라가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장비 업체들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서진도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새로 사가지고 물려도 계속 갖고 있고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그 관념을 갖고 있으면 장비는 실적이 좋을 때 팔고 실적이 나쁠 때 나쁘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면 그때 사는 거죠. 모든 장비는 그렇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반등할 때 목표가를 짧게 잡으시고 17,000 많이 보더라도 목표가를 18,000, 19,000 정도 보고요. 박스권 하단은 16,000원 정도 봐서 손절가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6,000원이고요. 목표가 19,000원 해서 전략 매도 반등시 하시고 현재는 지금 손실이 아니고 조금 이익이 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본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기다렸다가. 그럼 파셔야 되죠. 이걸로 큰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고의 회사가 많아요. 지금 빠진 주식도 초우량주들도 그걸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지금 저는 5G 반등할 때 매도 의견이 전혀 이쪽도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실적 좋을 때 나오시라. 이렇게 목표가 일단은 19,0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 드리겠고요. 현재 보이고요. 목표가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이 5G 장비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끝물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랑 목표가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신 만큼 반영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5G 관련해서 최근에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께도 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서영수님께서 보내주신 풍산이고요. 37,200원에 15%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심플하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풍산은 비철금속 업체로 알려져 있고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구리 가격이 작년 저점 대비 30%대 급등을 했다는 소식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포탄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풍산은 37,200원이면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풍산하면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죠. 그래서 구리가 사용되는 전 산업에 다 적용되고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구리를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도 고일 관련도 구리 많이 사용하지.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것도 구리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방산도 잘 되고 있으니까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기차도 앞으로 친환경도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6,000달러대에서 지금 거의 10,000달러 내외 9,000만 이 정도까지 지금 30% 정도 40% 올라와 있어서 잘 안 빠지면 지금 10,000달러에서 한 8,000, 7,000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관련된 것은 쉽게 경기가 회복될 거라 생각하면서 같이 올라온 거 있지만 경기가 회복이 덜 되더라도 둔화가 침체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수요들이 패러다임이 많이 친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걸로 보여서 추세 내려갔다가 잘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 거래가 엄청나게 실려 있는 가격이 있죠.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은 평균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돌파해야만 이 주식은 추세적으로 더 갈 수가 있는데요. 2017년도 경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10월 달에 고점 찍고 경기가 나빴으니까 18년도 계속해서 19년도까지 20년 코로나까지 경기가 계속 나빠서 끊임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021년도에는 구리값이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같이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 원자재 같이 빠졌죠. 10,000달러 갔다가 7,000달러, 7,000 왔으니까 같이 빠졌다.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올라와. 하지만 이걸 돌파해서 구조적으로 추가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작년에 좋았던 태조 이방원 중에 이것도 방산 관련 수혜주예요. 태조 이방원 중에 2차전지만 남았네. 올해는 2차전지 빼고 나머지는 다 반등해서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작년에도 상반기 계속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경기에는 그렇게 회복이 빠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물가가 생각만큼 내려가는데 물론 내려가겠지만 오히려 경제지표가 괜찮으면 고금리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경기가 하락이 될 거라고는 지금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일권 올 때 이제부터 매도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7,000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풍산을 사서 여기서 물린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 예측을 전혀 못하는 거죠. 여기 사서 계속 물려서 지금 왔으니까 거의. 그러면 1년 정도요. 21년도인가요? 22년 이상. 그러면 원자재 가격 예측을 잘 못하니까 이런 주식은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주봉을 보면 나오니까 매물대를 돌파를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올라가면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1,000원 정도인데 39,000원에서 41,000원 사이에 비중을 축소해서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건드리지 않는다. 경기 침체되면 이것도 고리값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할 때 매도하고 나오고요. 손절가는 길게 보더라도 손절가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33,700원 손절가 드리겠고요. 종가 기준입니다. 33,700원 손절가, 목표가 41,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팔고 나오시면 10% 정도 수익이 나겠네요. 그죠? 그렇게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풍산, 손절가와 목표가 모두 다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풍산은 반등 시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풍산과 관련해서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풍산과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고요. 이 세 가지 종목들을 진단을 해 드리는 동안에 댓글창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봤더니 마치 명절처럼 앵커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방송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보람 앵커님이랑 같이 있다가 내려왔는데 우리 보람 앵커님이 또 밤의 여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진단쇼를 찾아와 주시고 저녁에는 우리 보람 앵커님이 하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종목 진단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과 밤을 토마토TV와 모두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보내주신 액토즈 소프트고요. 9,700원에 10%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궁금증 남겨주셨고요. 목표가는 얼마로 잡는 게 나을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개인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탄력을 받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도 9,700원까지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액토즈 소프트도 게임주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업황도 개선될 걸로 보이고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였기 때문에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5월 달부터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게임주는 코로나 수혜주인데 코로나 끝나면 피해줄까 그런 게 아니라 주가도 빠져있는 상태. 이제는 악재가 모든 게 반영된 상태고 어제도 그렇고요. 이제는 새로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가격 메리트가 아주 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수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향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산업 중에서 게임주는 매수하는 구간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렇게 급등하고 코로나의 수혜주로 그 다음에 지금 3년째인데요. 그래서 올해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확실하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추가 매수는 괜찮은데 신작 게임주는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하고 실적인데요.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를 뭐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21년도 254억인데 작년에도 거의 9월달 200억이니까 거기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낳는 회사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뭐 하는 신작도 뭐 계속 나올 걸 보여서 전반적으로 가격은 바닥권이 이거 보시면 1차적으로 보면 6,000원에서 이렇게 9,000원 올라왔어요. 50% 올라왔죠. 그럼 일반적으로 주가는 50% 올라오면 5,700원에서 지금 여기가 10,0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한 100% 정도 소형주는 올라오면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추세는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걸렸다가 그 다음 단계는 15,000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15,000이 여기 목표가를 보시면 매물대가 12,000원과 13,000 사이 많죠. 그럼 이 매물대가 많다는 것은 거래가 실렸다는 거죠. 그 가격대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돌파해서 가야만 추세적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추세적으로 많이 가려면 확실한 실적뿐만 아니라 모멘텀 신작이 잘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최근 들어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매집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나오고 현재 한 250억개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밖에 안 되는데요. 절대적인 저평가죠. 그러니까 250억 정도 나오면 시가총액이 한 2,000억 최소한 2,000억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요걸 돌파 시도를 하면 그 이후는 더 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여기 박스권의 상단에 13,000원까지 보면 매물이 많은데 여기가 거래가 엄청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란 것은 주가의 그림자인데 14,000원입니다. 여기서 14,000원이 거래가 실리고 났을 때 14,000원이 붕괴되면 이것은 저점을 다 깹니다. 이 최근의 저점을. 여기 저점이잖아요. 여기를. 그렇죠. 추세 반전에 성공시키려고 추세 반전하려다 실패한 거죠. 그러면 최근의 저점 깨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분석 기본인 거죠. 여기. 그래 요 저점을 깨는 거예요. 요 거래 두름 실렸다가 이걸 14,000 깨지니까 여기 저점이 얼마예요? 9,020원이죠. 당연히 9,020원 깨지는 거죠. 그래서 6,000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요게 급등할 때 여기 월봉이니까 일봉은 많이 급등했죠. 깨지면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평가 쪽으로 다 있으면 그럼 밑에서 더 사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입니다. 요게 그래.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면 다시 12,000원, 13,000원을 안착해야 됩니다. 그 이상. 그래서 13,000원 이상 갔을 때는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18,000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한 100%죠. 그러면 추가 하락할 때는 물 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도 괜찮은 가격대고 추가 하락하면 하면 되죠. 그 추가 매수 가격대는 내려갈 때 12평선 뭐 분기하든지 하면 8,000원 내외에서 추가 매수해도 문제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18,000원 드리고 일단 12,000원 목표가 단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엑토즈 소프트 18,000원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기분 좋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관련해서 엑토즈 소프트 진단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부자대자님께서 보내주신 HL 만도고요. 45,5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저는 이 HL 만두만 보면 만두 생각이 나서 만두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표가로 5만 원을 보고 있다고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5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만도도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만도를 모양이 좋아요. 현재 지금 45,000원 현재 가격에서 아마 사신 것 같은데요. 5만 원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난 10% 먹고 나와서 비중 20%에 1억이면 2천만치 사가지고 10% 200만 먹고 나서 또 다른 주식 사고요. 20%씩 사면 5종목을 사서 10%씩 200만씩 5번 먹어야 1,000만인데 1억 가지고 10% 먹으려고. 그러면 5번 사가지고 전부 다 10% 먹고 성공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착각입니다. 비중을 20% 사서 10% 먹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고 나왔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장 눈치 보고 뭐 가격 올라오면 팔고 요즘 자동차 좋은 것 같아 누가 좋다 그래 이렇게 해서 싹 사가지고 또 먹고 나오고 이걸 수십 번 반복해서 계속 성공해야만 내 계좌는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 정도 실력이 되겠습니까? 한 종목 10종목 중에 한 종목도 잘못 맞추는데 어떻게 10종목을 사가지고 아니 5종목을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나. 이게 돈 버는 비법을 모르는 거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소. 가치적으로 보면. 그럼 가치적으로 본다면 미래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이거 현가장치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엔진차나 전기차나 다 비슷하게 조향자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상반기 지나면 판매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부품 이런 거 전부 다, 공급이 정상화 이루어지면 살 사람이 딱 사면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잖아요. 자동차가 별로 없어서. 그러면 이제는 나오면 쭉쭉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사는 거죠. 자동차 한번 사면 뭐 10년 타는데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반적으로는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내연기관차로는 실적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고사양 자동차들이 고급 차들이 잘 팔렸으니까 마진이 아주 좋은 거예요. 아반떼 사면 적자 나는데 제네시스 팔면 많은 돈이 벌잖아요. 그죠? 그럼 제네시스라든지 올해 그랜저 이런 거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럼 이런 거 이거 당기면 돼. 그죠? 그럼 뭐 계속 팔리냐고요? 상반기에, 그죠? 그러면 미래가 그렇잖아요. 그럼 미래는 또 전기차 이런 거 팔아야 되는데. 물론 현대차도 전기차 아이노6 잘 나가요. 좋아요. 근데 미국에 또 팔아야 돼. 미국에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데 팔면 되겠지만, 그래도 뭐 전기차 중에 잘하는 데가 뭐 현대기아차도 잘하고, GM보단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엄청난 세계적으로 위기장대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100% 이상 갈 주식이 많은데 난 10% 먹게 나오겠다는 건 단기 매매잖아요.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그렇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봐봐가지고 정말 폭락했을 때 사면 한 20%는 먹겠죠. 여기 43,000에서 49,000 오고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게 안 돼, 그죠? 그런데 추세는 하락했잖아요. 그럼 반등을 위해서 주식하는 게 우물안 개구리식 투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나는 인생 역전을 위해서 큰 주식을 해야 한다. 그럼 지금 저희 오늘 아침 에코 프로그램 들어갔는데 에코 프로 BM을 자 오늘 제가 10만 5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 같은 자동차 산업에 전기차를 엔진차 만드는 부품을 사지 말고 전기차 만드는 소재를 사면 되잖아요. 전기차가 앞으로도 미국은 10배 성장하는 산업이 그러면 관련된 에코프로 미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LG나 삼성을 통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내려서 반했을 때 많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사고 싶을 때 같은 비슷한 수익률이라도 여기서 사면 저가 사면 이거 먹으려고 하더라도 보세요. 확실하게 먹잖아요.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면 손절하고 기다리면 또 올라가요. 이 사상 고점 다 돌파할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60만 원, 50만 원, 50, 60만 원 내네, 40만 원, 4, 50, 60만 원. 그러면 지금 요 15만 원 가면 지금도 50%잖아요. 당연히 돌파하는 거죠. 이 사상 최고의 실적, 얘가 2020년, 25년도 예상 실적이 4년도 내년에 반영됐다도 27년도까지 계속 성장하니까 당연히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추세를 먹을 수도 있고 단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즉 마인드를 바꿔서 우물안식 투자를 하지 말고 큰 흐름 보고 하게 되면 돈 벌기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막 100% 사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만 원에서 1조를 사도 손실이 나지 않아요. 기다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LG 엔솔루션이다.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그냥 46만 원이에요. 작년 8월입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여기서 나는 4조 6천억 주면 난 46만에 LG 엔솔 올인하겠다. 손실 날 수 없다. 손실 나면 기다리면 되죠? 어차피 사장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57만, 62만 5천 목표가다 단기에. 빨고 내려왔는데 또 43만 원은 또 올인 다 해도 돼요. 45만 밑에. 또 가잖아. 그죠? 지금 우리 사주가 나오면 어때요? 우리 사주 받은 사람은 그 우리 사주에 갖고 있는 우리 LG 엔솔 직원들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 받아서 했었고 대출을 갚으면 아니 성과급 나온 걸 대출 갚아야 되지 이걸 안 팔아도 되잖아요. 팔아봤자 우리 사주 갖고 있는 거 한 10% 마이너스 15% 나올 걸로 보여요. 나올 때 기회잖아요. 그죠? 물량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손실을 볼 수 없는 구조죠. 근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엔진 자동차와 관련된 사가지고인 것은 초보자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4만 8천 원 정도는 갈 걸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면 그때 매도하고 나오시고 5만 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은 4만 9천 원 정도 5만 원 내외입니다. 4만 9천 원이죠. 그러면 손절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손절가입니다. 4만 4천 원 손절가고요. 목표가는 4만 8,500원입니다. 자, 4만 8,500원 목표가 그 다음에 4만 4천 원 손절가 요걸로 지켜서 팔고 나오시고 내가 물려도 손절하지 않고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을 단기 매매하더라도 하라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목표가 4만 8,5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L만두도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종목, 절파고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인 만큼 빠르게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C고요. 3,450원에 7%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자동차주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직은 손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KEC는 이렇게 보면, 이제, 초소형 패키지 개발 모바일 디지털 쪽에 했는데 전력 관련된 거, IC, 그 다음에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TR과 IC 쪽이 매출이 대다수네요. 그래서, 이 주식은, 이쪽에 과연 이게, 시계 이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쪽일까 보면 과거에는 19년도 21년 적자나 쪽에서
영업 적자. 장사에서 적자 나서 IMF 때만, 코로나 때 21년 잠깐 좋았거든. 그때부터는 좀 나아졌죠. 매출도 좀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는 상황이 좋았죠. 왜 좋았을까요? 부품 공급 잘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진 좋은 거죠. 이제는 가격이 정상화되는 거죠.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정상화되면 가격 그전에는 막 2배씩 줘도 팔렸는데 지금은 가격 공급이 잘 되면 가격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려오니까 그러면 실적은 앞으로 이렇게 23년도 이렇게 300억, 400억 저는 이거 안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안 나온 걸 봐요. 매출도 6% 올해 6%대 이거 성장 못하죠. 그 다른 부품 만도라든지 이런 거 훨씬 더 고평가돼 있어요. 소형 부품. 그러면 이것은 보시면 시가총액이 올해 300억 나온다면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 그래도 10배지 그죠? 고평가죠. 현대기아차는 지금 영업이익이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6배. 그건 고평가지 그죠? 만약 같은 자동차 부품. 그래서 2,000원인데요. 3,000원까지 가려면 3,000원 뭐 많이 시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전체적인 장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이 전체적인 장이 좋으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과연 올라가서 내가 원금뿐만 아니라 기다렸던 이자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주식이 될까? 그러면 그냥 갖고 가고, 그러지 확신이 없으면 그냥 팔아서 가장 확실한 주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손절해서 갈아타는 거예요. 저는 팔고 다른 거로 갈아탄 게 2차전지 소재주로 갈아탄 게 낫다고 보지만, 그래도 손절을 좀 아깝다. 너무 많은 손절이니까. 지금 2,000원이니까 거의 30~40% 손해나고 팔면 회복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데요.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평균적 목표가입니다. 2,500원, 한 2,6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는 30%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다시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는 여기서는 너무 더 이상 빠지기 쉽지 않은 구간이니까 보유했다가 한 30% 올라가면 2,600원 정도 가면 그때 다시 매도를 고려할지 그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C까지 꼼꼼하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1시간 동안 꼼꼼한 진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병은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 내에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꿀팁까지 드렸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후장도 화이팅 하세요.